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할 뿐입니다. 에너지 메소드 첫 번째, 스트레인 에너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익스터널 워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터널 워크는 다음에 이제 보시는 이제 폴스와 커플 모멘트에 의한 그 일을 우리가 익스터널 워크라고 하게 되고, 이제 이와 그 대응되는 또 개념이 다음 슬라이드에서 살펴볼 이제 인터널 워크라고 할 수 있겠는데, 즉 이제 익스터널 워크는 어떤 이제 우리가 물체에 작용하는 뭐 외력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떤 이제 열 에너지나 전자 기력 등을 이제 제외한 어떤 역학적인 그 외력에 의한 일을 이제 external work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이제 이 내용은 우리가 이제 일반 물리나 이제 정력학에서도 이제 다루었던 내용인데, 어쨌든 이제 우리가 그 일의 개념을 통해서 이제 에너지를 또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이제 첫 번째 나오는 것은 이제 익스터널 워크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이제 리뷰를 한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시청을 하시면 되겠고, 먼저 이제 그 포스에 의한 그 워크는 특히 이제 어떤 우리가 일반 물리나 뭐 동력학 등에서 다루었던 그 일의 개념과는 조금 다르게 우리가 이제 재료역학이기 때문에, 이제 재료역학에서는 우리가 어떤 재료의 이제 뭐 변형이라든지 응력을 다루는 것이 주 목적이고, 따라서 이제 어떤 재료의 그 변형을 통한 이제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다음과 같은 부재에 어떤 하중 P가 작용을 해서 이 부재가 델타만큼 이제 늘어났다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일의 정의는 이제 다음에 우리가 어떤 외부 일 혹은 이제 external work를 이제 U이라고 하게 되면, 그 일의 정의는 다음에 보시는 0부터 델타까지 이제 하중 P가 이제 F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떤 미소 변이를 우리가 어떤 미소 2를 이제 FDX라고 하게 되면, 이제 그 미소 2를 이제 0부터 델타까지 이제 적분한 값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또한 우리가 재료역학에 있어서는 어떤 이제 다음과 같은 재료를 우리가 이제 인장 시험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이제 하중 변이 그래프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고, 결국 이제 일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하중 변이 그래프에 있어서 그 자 다음에 보시는 이제 색칠되어진 이 부분의 넓이가 바로 이제 이 일로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고, 따라서 이제 이 커브를 이제 x축에 대해서 이제 적분한 값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또한 이제 우리가 변형률 응력 변형률 선도에서 살펴보았듯이 이제 어떤 이제 비례 한도 내에서는 이제 아래 보시는 것처럼 이제 어떤 하중과 변이도 어떤 이제 선형적인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이제 이 경우는 이제 이 부분을 적분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이 삼각형의 이제 넓이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그 선형 탄성 영역에서의 그 external work라고 하는 것은 이제 2분의 1 P 델타로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재료역학의 이제 기본 가정이 우리가 이제 선형 탄성 영역에서 우리가 재료의 변형을 다루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이 공식보다는 이제 이 아래 이 공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스트레인 에너지를 이제 유도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뭐 커플 모멘트에 대한 일도 그 만일에 어떤 재료가 이제 커플 모멘트 M이 그 작용을 해서 이제 시타만큼 회전을 했을 때에 그 일반식은 이제 다음에 이제 M d 시타를 이제 0부터 시타까지 적분한 값이고,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가 선형 탄성 영역에서는 그 이제 폴스에 의한 일과 동일하게 이제 2분의 1 m 시타로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참고로 뭐 우리가 이제 하중 변이 선도에서
이제 이 하중을 우리가 이제 응력 시그모로 바꾸고 이제 x에 대한 것을 이제 어떤 우리가 관계식을 통해서 변형률 입실론으로 바꾸면 우리가 응력 변형률 선도가 되게 되고, 그렇게 바꾸면 우리가 또 이제 우리가 어떤 재료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우리가 어떤 워크의 개념에 있어서는 그 스트레인 에너지 덴시티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 이제 그 스트레인 에너지 덴시티라는 개념은 결국 이제 스트레인 에너지를 이제 원래의 그 부피로 나눠준 것을, 즉 이제 단위 부피당 그 스트레인 에너지를 우리가 스트레인 에너지 덴시티라고 하게 되는데, 이제 그 개념에서 우리가 만일에 어떤 그 선도상의 그 재료 그 물성 데이터에 있어서 반드시 어떤 파단점이 있게 되게 되고, 따라서 그 파단점까지를 이제 적분을 한 것을 우리가 이제 그 터프니스라고 하는 개념으로 다루는데, 이제 그러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또 기계 공작법에서 이제 또 자세하게 그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또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기계 공작법 내용을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널 워크, 스트레인 에너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어떤 물체의 우리가 물체의 변형은 어떤 우리가 어떤 열 에너지를 제외한다라고 하면 어떤 역학적인 외력에 의해서 이제 변형이 일어난다라고만 하면, 당연히 그러한 외력에 저항하는 이제 내력이 발생을 할 것이고, 그 내력은 우리가 이제 응력이라고 하는 것으로 정의를 했었고, 따라서 이제 이러한 응력에 의한 이제 일을 우리가 인터널 워크라고 하고, 이제 이러한 응력에 의한 일, 인터널 워크가 바로 이제 스트레인 에너지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응력에는 이제 가장 크게는 이제 두 가지의 응력이 있을 수 있고, 이제 그 두 가지의 응력은 이제 수직 응력과 이제 전단 응력이라고 할 수 있고, 먼저 이제 수직 응력에 의한 이제 스트레인 에너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인터널 워크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워크의 개념인 어떤 이제 워크의 일반적인 개념은 어떤 이제 그 힘과 변이 벡터의 이제 내적으로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고, 어떤 미소 부분에 대한 것으로 정의를 하면 결국 그 정의된 것을 전체 영역에 대해서 이제 적분한 것으로 이제 전체의 그 워크를 이제 일을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이제 우리가 어떤 역학에 있어서는 항상 어떤 미소 부분에 대한 것을 먼저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따라서 다음과 같은 어떤 미소 엘리먼트에 이제 Z축 방향으로만 이제 시그마 Z라는 노멀 스트레스가 작용을 한다라고 하고, 따라서 이제 우리가 시그마를 이제 우리가 또 힘으로 그 변환을 하려고 하면 결국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그 응력에다가 이제 면적을 곱해준 것이 이제 힘으로 바뀌기 때문에, 따라서 일단 시그마가 작용하는 방향으로 당연히 어떤 힘도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때의 어떤 미소 힘을 우리가 DFZ라고 하고, 결국 DFZ는 이제 시그마 Z 곱하기 DA이고, 수직 응력이기 때문에 항상 이제 그 수직 응력의 수직한 방향의 평면을 이제 곱해주면 우리가 힘으로 바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때 이제 DA는 결국 이제 DX 곱하기 DY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Z축 방향에 어떤 힘이 작용을 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전체 부분에 뭐 우리가 부하송 레이티오에 의해서 뭐 영향을 받겠지만, 일단 그러한 것은 우리가 고려를 하지 말고, 항상 일에 있어서는 어떤 일의 방향과 평행한 방향의 변이만 우리가 고려를 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그 방향은 결국 Z축 방향의 이제 델타 값이 되게 될 것이고, 따라서 이제 D 델타 Z는 어떤 Z축 방향의 변형률 입실론 Z 곱하기 DZ로 우리가 그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 두 개의 값을 우리가 이제 대입을 하는데, 이 경우도 우리가 그 엘라스틱 스트레인 에너지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이제 선형 탄성 영역에서의 그 재료의 그 익스터널 워크의 폼을 이제 그대로 활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제 2분의 1 F 델타에서 물론 이제 그 전체 U는 이제 인테그랄이 붙어야 될 것이고, 이제 미소 영역에 대한 것은 일단 이제 2분의 1 그 dfz d 델타 z이고, 이제 앞서 우리가 유도한 값들을 대입을 하면 2분의 1 곱하기 시그마 z dx dy 입실론 z dz이고, 이때 이제 dx dy dz를 곱한 것은 결국 이 미소 엘리먼트의 이제 부피이기 때문에, 따라서 그 부분을 우리가 dv로 다시 이제 표현을 하면 식이 조금 더 이제 간단하게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되게 되고, 따라서 이제 전체 부분에 대한 것은 이제 ui는 이제 결국 이 값을 이제 v에 대해서 이제 적분한 값으로 이제 계산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우리가 후쿠의 법칙에 의해서 이제 시그마라고 하는 것은 이제 탄성계수 2 곱하기 이제 변형률 입실론의 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개념을 다시 대입을 해서 식을 정리를 하면 이제 입실론을 우리가 제외하고 이제 탄성계수는 이제 우리가 어떤 재료에 따라서 정해지는 물성치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여러 개의 뭐 재료가 그 복합되어진 경우라고 하면 뭐이 값도 달라지겠지만, 어떤 일반적인 경우라고 하면 이제 e는 우리가 상수이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응력만 알면 이제 ui를, 즉 이제 스트레인 에너지 ui를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dv 부분을 우리가 또 문제에 따라서 이제 da 뭐 x라 dx나 그러한 식으로 우리가 또 변환을 하는 작업을 거쳐야 실제 우리가 어떤 문제에 적용하는 그 스트레인 에너지는 이제 계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한 부분은 우리가 이제 예제를 통해서 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트레인 에너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워크는 어떤 힘의 방향과 그 변이 벡터의 방향이 일치를 하면 플러스이고, 이제 두 개의 방향이 이제 엇갈리면, 즉 이제 힘의 방향과 이제 변이 벡터의 방향이 반대가 되면 이제 마이너스 부호가 붙는데, 이제 스트레인 에너지는 이제 항상 이제 파지티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재료에 있어서 하중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항상 그 물체는 이제 변형을 하기 때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뭐 직관적으로 잘 생각해 보면 스트레인 에너지는 이제 항상 그 플러스 값을 가진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시어 스트레스에 대한 스트레인 에너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어 스트레스에서도 이제 일반적인 그 UI의 폼은 이제 다음과 같고, 이때 이제 DF에 해당되는 것은 결국 이제 우리가 전단응력 곱하기 면적이 되어야 하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힘으로 바꾸는 면적은 이 전단응력에 평행한 부분에 그 면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제 dx dy가 되게 되고, 또한 이제 델타 부분은 실제로 우리가 각변이이지만 이제 실제 변형되는 부분은 타오 방향에 일치하는 변형 부분은 이제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델타 값은 이제 감마 dz이므로, 따라서 이제 그 두 개의 값을 곱한 것이 이제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때 이제 또 dx, dy, dz는 이제 dv이기 때문에, 따라서 dui는 2분의 1 타우 감마 dv가 되게 되고, 따라서 이제 동일하게 전체 부분에 대한 것은 이제 적분을 한 값이 되게 될 것이고, 따라서 ui는 인테그랄 2분의 타우 감마 dv인데, 여기에서도 우리가 타우는 이제 g 감마라고 하는 관계식에 의해서 이제 이 식보다는 이제 아래의 식을 더 많이 이제 활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시어 스트레스에 있어서 우리가 스트레인 에너지의 그 가장 기본적인 폼은 이제 UI는 인테그랄 2지분의 타우 제곱 이제 dV로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멀티 액시얼 스트레스, 즉 이제 일반 응력 상태에 있어서의 그 엘라스틱 스트레인 에너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응력 상태라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미소 엘리먼트의 3개의 축방향의 응력과 수직 응력과 각 면에 2개의 이제 전달 응력들이 이제 동시에 작용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고, 또한 이제 결국 타우와 시그마는 서로 별개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별개의 수식으로 작성이 돼야 될 것이고, 즉 이제 이 시그마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이 물체의 그 크기 변화를 야기하는 것이라고 하면, 이제 그 타우는 이제 어떤 각도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그 물체의 형태를 이제 변형시키는 그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결국 그 두 개는 이제 별개로 작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제 또 우리가 선형 탄성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첩의 원리에 의해서 결국 각각의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제 모두 이제 더한 것으로 정의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먼저 시그마 Z에 대한 것은 인테그랄 2분의 1 그 시그마 X, 입실론 X, dV 였었고, 이제 각각의 축방향에 대한 것을 모두 고려하면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수직 응력에 대한 것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이제 타우도 마찬가지 폼을 가졌었기 때문에 이제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제 우리가 앞서 그 입실론이나 감마 대신에 이제 후크의 법칙에 의해서 그 두 번째 이제 파란색으로 된 폼을 이제 활용을 하면 이제 이 식은 이제 이 식은 모두 같은 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그 식은 다시 다음과 같이 이제 2분의 그 시그마 x 제곱 dv였는데, 결국 이제 각각을 다시 이제 그 식이라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그 일반 응력 상태 그 영상에서 다뤘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응력과 변형률의 관계 식에서 우리가 이제 이 입실론 x에 대한 것을 이제 응력으로 변환을 하면 다음과 같이 이제 식이 정리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제 그 식의 개념에 의해서 이제 2분의 1 입실론 x는 시그마 x 입실론 x는 이제 2분의 1 그 시그마 x 제곱 마이너스 2분의 누 그 시그마 x 시그마 y라는 식이 있었고, 따라서 이제 각각의 축방향 성분에 대한 것들을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이 이제 식이 정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타우에 대한 것은 이제 시그마와는 별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지분의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제 감마를 이제 그 지분의 타우로 이제 변환을 해서 식을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이 이제 정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이제 뭐 우리가 변형률을 이용을 할 것이냐 혹은 어떤 재료 상수가 이제 주어진다라고 하면 우리가 아랫부분의 식으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는 것이 더 편리할 것이고, 또한 어떤 이제 주응력이 주어졌다라고 하면 이제 주응력에 대한 식은 주응력이 발생하는 평면에서는 그 전달 응력은 없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소거가 되게 되어서 시그마 x는 시그마 1 그리고 시그마 y는 시그마 2 시그마 z는 시그마 3로 이제 대체를 해서 식을 정리를 하면 이제 다음과 같은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결국 이 세 개의 값에서 계산되어진 ui 값은 이제 모두 동일한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중의 종류에 따른 엘라스틱 스트레인 에너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엑시얼 로드, 즉 이제 충력이 작용하는 경우에 대한 이제 엘라스틱 스트레인 에너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어떤 이제 X축에 따라서 이제 단면적이 이제 다음과 같이 계속 변하는 이제 경우가 이제 더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먼저 이제 UI에 우리가 이 경우는 이제 충력이 작용할 때는 수직응력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수직응력에 대한 일반식 UI는 인테그랄 2분의 시그마 x제곱 dv라는 식에서, 이때 이제 시그마라고 하는 것은 이제 충력이 작용할 때의 시그마는 a분의 p였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그 값을 대입을 하면 다음과 같이 식은 인테그랄 2a 제곱 n 제곱 dv가 되게 되고, 또한 이제 dv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da 그 dx라고 할 수 있고, da를, 즉 이제 단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x축에 따라서 계속 이제 정해지는 어떤 우리가, 즉 이제 이 분모에 있는 a와 이 da에 있는 a는 어떻게 보면 이제 동일한 a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a가 하나가 이제 소거가 되게 되어서, 따라서 이제 ui는 인테그랄, 이제 이 경우는 우리가 이제 a가 소거되게 됨에 의해서 이제 어떤 x축에 따른 이제 그 적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정적분으로 바뀌어서 이제 0부터 L까지 2A 2분의 N제곱 dx로 우리가 축하중이 작용할 때는 이제 식을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일반적인 경우는 우리가 이제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단면적이 이제 일정하게 가는 경우가 이제 더 일반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공식보다는 이제 아래 공식을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제 이 경우는 이제 우리가 2는 상수고 2도 상수이고 이제 n도 정해진 값으로 상수이기 때문에, 만일 a가 이제 일정하다라고 하면 이 세 개의 값은 모두 이제 적분기호 밖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인테그랄 0부터 l까지 dx는 결국 l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식은 이제 다음과 같이 조금 더 간단하게 정리가 될 수 있고, 어차피 충력이 제곱이 들어가기 때문에 뭐 압축력이 작용을 하든 뭐 인장력이 작용하든 이제 부호는 상관없이, 그리고 항상 이제 엘라스틱 스트레인 에너지는 이제 이 식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제 항상 플러스 값이 나온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밴딩 모멘트에 의한 엘라스틱 스트레인 에너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밴딩 모멘트에 의한 것도 우리가 이제 수직 응력이 이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때의 시그마는 이제 i분의 my로 우리가 정의를 했었고, 물론 이제 이 y라고 하는 것은 이 단면에 대한 그 중립축으로부터 이제 우리가 거리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그림을 이제 참고로 하시면 되겠고, 물론 당연히 우리가 부피 응력에서 이 공식을 이제 많이 다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당연히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따라서 이제 시그마 대신에 이제 그 공식을 대입을 해서 이제 dv는 이제 da dx였고, 그런데 이제 다시 이 식에서 우리가 i는 이제 어떤 이제 단면적이 계속 x축에 따라 일정한 어떤 프리스메틱한 경우라고 하면, 이제 m과 i는 우리가 따로 이제 또 생각을 할 수 있고, 따라서 이제 이 식에서 다시 이제 y에 대해서만 우리가 정리를 하면, 결국 이제 y제곱 da를 이제 a까지 이제 적분한 것으로 우리가 또 변환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이 부분의 식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시면 결국 이 식이 이제 단면 2차 모멘트의 이제 정의에 해당되는 식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결국 i가 되게 됨에 의해서, 따라서 이제 분모에 있는 i 제곱에서 이제 i가 하나가 소거가 되게 되면, 이제 식은 조금 더 간단하게 다음과 같이 이제 그 밴딩 모멘트에 있어서의 이제 엘라스틱 스트레인 에너지 UI는 이제 인테그랄 0부터 L까지
2EI분의 m제곱 dx로 우리가 식을 정리를 할 수 있고, 또한 이제 m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x축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어떤 굽힘 모멘트 방정식으로 이제 x에 대한 식으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 식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적분의 값이 이제 정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그 내용은 또 우리가 이제 예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트랜스버스 시어에 대한 그 스트레인 에너지로, 이제 트랜스버스 시어는 어떤 이제 전단력 V에 의한 것으로, 우리가 그때는 이제 항상 이제 시어가 나왔기 때문에 앞서 우리가 시그마였는데 이제 시그마 대신에 타우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동일한 방법으로 이제 타우 대신에 우리가 트랜스버스 시어에 대한 그 시어 포뮬라 공식이 이제 들어간다라고 보면 되고, 이제 시어 포뮬라는 그 IT분의 VQ였고, 이때 이제 뭐 V는 다음에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전단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한 이 전단력은 이제 외력이 아니라 어떤 이제 특히 이제 우리가 빔에서 이제 트랜스버스 시어를 다루기 때문에 어떤 굽힘을 발생시키는 이제 내력인 이제 전단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Q는 단면 1차 모멘트, 그리고 I는 앞서 이제 살펴보았던 단면 2차 모멘트, T는 이제 이 그림상에서는 이 Z축 방향의 그, 그 폭이라고 이제 보시면, 폭에 대한 이제 길이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트랜스버스 시어에서는 다음에 이제 폼 팩터라고 하는 어떤 무차원수 fs라고 하는 것을 활용을 하는데, fs의 정의는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정의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이제 이 정의된 값으로 우리가 fs라고 하는 계수로, 즉 이제 무차원 계수로 이제 주어진 값으로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제 이 정의에 의해서 결국 이제 이 폼에서 이제 i 제곱분의 a만큼이 이제 더 곱해졌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을 이제 a분의 i 제곱을 그 나눠줘야 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원래 이 식에서 이제 i와 그 이제 a가 나눠줌에 의해서 이제 a가 더 분모에 그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정리를 한 식이 이제 이 파란색 박스로 된 이 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FS라고 하는 폼 팩터를 모른다라고 하면 이제 이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식이 너무 복잡하게 그 보이고, 또한 뭐 폼 팩터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팩터 값을 뭐 주어지는 경우라고 우리가 본다라고 하면 조금 더 식이 간결해지고 이제 사용하기 편리하기 때문에 어떤 다음과 같은 폼 팩터라고 하는 값들을 이제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한 이제 폼 팩터가 정리된 뭐 테이블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도 이제 뭐 팩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 그러한 값들이 어떤 이런 단면에 대한 그 뭐 정리된 값이 뭐 있을 수도 있고, 또한 여러분들이 뭐 문제를 푼다라고 하면 이제 폼 팩터로 해서 이제 문제에서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값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고 계시면 되겠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폼 팩터를 뭐 계산하라라고 하는 문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개념은 알고 있어야 될 것이고, 따라서 이제 폼 팩터를 적용한 이제 트랜스버스 시어가 작용할 때에 그 엘라스틱 스트레인 에너지는 이제 그 UI는 인테그랄 0부터 L까지 2GA분의 그 FS V제곱 DX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토셔널 모멘트, 즉 이제 비틀림 모멘트에 의한 엘라스틱 스트레인 에너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토셔널 모멘트는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그냥 토크라고도 하는데, 이제 토크가 이제 작용을 할 때 그 이제 스트레인 에너지가 이제 발생을
스테인 에너지가 이제 발생을 한다기보다는 에너지는 이제 어떤 저장이 된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이제 그 토크에 의해서는 또 전달 능력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전달 능력에 대한 일반식인 이제 다음의 식에서 그 전달 능력 타우 대신에 이제 우리가 이 경우는 이제 토션 포뮬라가 이제 대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토션 포뮬라는 이제 극단면 2차 모멘트 분의 이제 토크 곱하기 이제 어떤 이 그 반지름 그 로로 그 정의가 되었었고, 물론 이제 뭐 단면에 따라서 그 값은 뭐 반지름이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가 대부분 이제 토크가 작용하는 그 부재는 어떤 이제 원형 단면을 가진 이제 어떤 축과 같은 부재를 다룰 때 이제 많이 사용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제 반지름으로 여러분들이 뭐 생각을 하셔도 되겠고, 따라서 이제 이 경우도 이제 동일하게 앞서와 동일하게 이제 식을 이제 로 제곱 DA에 대한 것을 그 따로 이제 정리를 하면, 결국 이 부분은 또 우리가 이제 극단면 2차 모멘트에 대한 정의식이었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결국 이제 J가 하나가 소거되게 됨에 의해서 식은 조금 더 간단하게 이제 그 UI는 인테그랄 0부터 L까지 이제 2GJ분의 T제곱 DX가 되게 되고, 또한 이제 어떤 그 이제 프리스메틱한 그 부재라고 하면 이제 극단면 2차 모멘트도 이제 결국 상수가 되게 되므로, 따라서 이제 UI는 2GJ분의 T제곱 L이 되겠습니다. 예제는 다음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